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주중에 JB타임보다 천기 누설이 그래도 나은가요? 뭐 신경전입니까 지금? 아, 그건 아니고요. 김씨님이 오늘은 천기 누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요님 머털도사 시선집중 좋아요 구독 MBC 요거는 좀 구독 MBC 좀 해주세요. 네. 이정환님 천기 누설 기대 만땅 파이팅 얼스무당 머털도사 오 예. 좋습니다. 자, 천기 누설이 마야김 무아님이 그렇게 주셨고요. 아 마야. 마야. 네. 뭐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죠. 네. 예. 갑자기 어느 프로야구 구단이 생각이 나네. 아이고. 네. 달라이 노마님 네. 구조와 흐름 속에 제대로 된 삐딱선 모털도사와 얼수무당의 천기 누설 오늘도 기대합니다. 정확히 지금 보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불금엔 천기 누설 바블님 주셨고요. 저는 청기노 설할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요것만 끝나면 쉬니까. 쉬니까. 그죠? 네, 네. 이 한 주를 근데 마무리하는. 사실은 제가 우리 김종배 우리 모털도사님하고 방송을 많이 매일 하잖아요. 네. 주중에 좀 힘들어 보여요. 눈에 총명기도 별로 없을 때도 있고. 뭐 근데 천기 누설 할 때만큼은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동태 눈깔이다 아니 이거지 그 뜻이 지금. 아닙니다. 은근히 디스. 아니 요새 다들 힘들잖아요. 아유, 몸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그죠. 딸리긴 하죠.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근데 이 금요일 천기누설 시간만은 정말 또렷또렷 청년 김종배 청년 머털도사 같습니다. 고제가 적이니까 요거만 넘어가면 구분응선 구분응선 다 그치? 왔잖아요. 다 그치? 왔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얘기 합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의 지지율은 견고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결국 또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는군요.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 네. 않습니까? 자, 그러면 따져봐야죠. 자, 이거는 거품인가 아닌가? 일시적인 좋습니다. 현상인가 아닌가? 네. 자, 그 지지세가 견고한가 아닌가?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분들 계실 거고요. 네. 또 뭐 아직까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음, 어쨌든 간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고공행진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아마 한번 또 위화도 해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까지 좀 연결해서 아마 하셔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 벌써 반년 전이네. 6개월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재명 지사 쪽 분들 저 성남 살다 보니까 그분들 그걸 보고 되게 재밌게 그때 이재명과 이성계 해가지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만 해도 이재명 지사는 독주가 아니라 음흠. 2등이었죠. 조금 많이 이낙연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때 그랬죠. 네. 그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낙연 대표하고 2배의 차이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네네네. 말 그대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고 음흠. 꼭 이게 또 좋은 일만도 아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싶어요. 그래서 저는 왜 좋죠. 참 또 삐딱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요. 1등하면 좋은 거 아닌가? 삐딱선 정신. 네. 그죠? 네. 자, 반년 전에 제가 이재명과 이성계 편에서 네. 이 페이스가 빠른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점을 보궐선거 전과 후로 아하. 나눠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궐선거 전까지는 정치행보보다는 정치행보는 좀 자제를 하면서 정치행보에 집중을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맞습니다.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합니다. 네. 보궐선거를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궐선거 전후 나눠서 보궐선거 전에는 페이스를 좀 그렇게 해야 한다. 정책적인 페이스만 하라라고 모털도사가 얘기를 했죠. 그럼 오해를 하잖아. 보궐선거 왜 이성계 위화도 해군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게 뭐 정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비유하자면 보궐선거가 이성계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위화대군 같은 정도. 이게 뭐냐면 정리하면 보궐선거 전까지 이재명 지사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기 전까지 보였던 행보 비슷하게 하라. 절제하면서 외적의 침입에 그러니까 그렇죠. 방비하고 하는 쪽으로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죠. 아무튼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래서 저는 그때 분기점을 보궐선거로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궐선거 2달 전부터 벌써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빠릅니다. 예. 이건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물론 이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복합 요인이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인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치고 나가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 후보가 부진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복합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음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명과 암, 음흠. 득과 실 네.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뭐 얼핏 보면 이런 페이스가 계속 지속만 된다면 대세론을 굳힐 수 있으니까 네. 뭐 좋은 거겠죠. 근데 이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런 가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기대가 되죠. 음. 이걸 또 1등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석을 한다니까요. 참. 그럼 뭐부터 분석을 일단 해봐야 됩니까? 네, 근데 좀 지금부터는 좀 약간 숫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뇌피셜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피셜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최대한 어떤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좀 숫자가 좀 나열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촌철님들 그걸 좀 그 감안을 하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 그 이재명 지지율의 견고성을 보려면 당연히 지지 숫자를 볼 게 아니라 음흠. 지지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축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축을 봐야 돼. 축. 그렇죠. 축. 자, 이래서 그 흐름을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1년 전과 1년 후로 나눠서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갤럽 조사인데 작년 2월 2주차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 네. 그다음에 올해 2월 1주차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 딱 1년 전과 후로 한번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1년 전 조사에서는 이른바 이낙연 독주 양상이 나타났어요. 아하. 근데 1년 후인 지금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같네요. 이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지사의 어떤 중심축을 볼 수 있으니까 요걸 좀 보자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아주 이거 뭐 좀 뜸들이지 말고 바로 한번 그렇죠. 숫자 나오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단 뭐 1년 전에는 예.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25%예요. 독주였네요. 독주였죠. 네. 당시 2등은 황교안 음흠. 10%였고 네. 이재명은 3%였어요. 아, 3%밖에 안 됐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재명 27%, 음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10%, 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9%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야권에서는 황교안 10에서 윤석열 9로 갔으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뭐 1% 포인트니까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인물이 교체가 된 거죠. 뭐 지지하는 사람 계통이 변하지 그렇죠. 않았을 것 같아요. 황교안에서 윤석열로 윤석열로. 갈아탔다. 그냥 네. 이렇게 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권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는 두 사람이 위치 이동을 했다. 바뀌었다. 그래서 1등의 어떤 지지율도 거의 비슷해요. 숫자가 25와 27. 27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는 평면적 비교인데 어허. 시선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어느 유권자층이 움직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눈길을 사로잡는 게 누구냐면 1, 20대층이에요. 1, 20대. 그러니까 뭐냐면 20대? 지금 저 그 18, 19세까지 포함한 20대. 18세부터 선거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들의 움직임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크게 움직였나요, 얘들이? 저희- 죄송합니다. 얘들이라는 아이, 이분들이 크게 이 사람이- 움직여. 죄송해요. 아주 10대 하니까 자꾸 제가 아주 어색합니다. 아, 자식이라. 저희 아들도 17세거든요. 오, 1년은 또 그러니까 저기 선거권 얻게 되네요. 예. 자, 이들을 한번 봅시다. 네. 이 연령층의 특색이 뭐냐면 선호하는 후보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1년 전에 자, 차기 주자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데 대해서 의견 유보. 의견 유보. 의견 유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0%였어요. 정치에 정말 관심 없고 진짜 다 싫다. 이런 거네요. 예, 네. 70%가 의견 유보. 그러니까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게 47%로 줄어들어. 엄청 크게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23% 와. 포인트가 이제 선호하는 후보가 생긴 거야. 아하. 자, 그러면 23% 포인트의 20대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그렇죠. 자, 이 그 20대 층으로 지금부터 한정해서 보는 건데 그거만 야권의 대표 주자부터 살펴보면 황교안이 1년 전에 3% 떴다가 20대 안에서 네. 윤석열 5%로 바뀌어요. 1년 후에. 아하. 별로 큰 차가 없어요. 어필이 안 된다는 역시 변동이 별로 거네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야권 주자에서는 야권 주자로 그러니까 지금 그 선호도가 갑자기 쏠렸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20대가 가장 크게 움직인 대상이 누구냐 봤더니 이재명 지사예요. 20대에서
이재명을 선호하는 비율은 1년 전에는 1%였어요. 거의 없었네요. 1년 전에. 근데 요번에 보니까 이게 23%로 늘어나요. 진짜 많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의견 유보에서 특정 후보 선호로 이동한 그 퍼센티지가 23%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예. 이 가운데 22%포인트를 흡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많은 수가 이 수가 딱 이재명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바로 무방하네요. 단순한 점 그렇게 정리를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 추세가 30대층에서도 약간 나타나요. 나타난다. 30대층 같은 경우도 의견 유보 비율이 1년 전에 50%였어요. 그래도 높네요. 그랬다고 이번에 36%로 줄어. 아하. 근데 이 30대층에서의 이재명 선호도가 1년 전에 4%였거든요. 네. 요번에 33%로 올랐어요. 수치상으로 생각 없다가 이재명은 괜찮다 이런 거네요 또. 그러니까 29%포인트가 올라갔잖아. 이거는 뭐냐면은요. 의견 유보에다가 선호도로 바뀐 그러니까 14%포인트를 흡수를 한 데다가 플러스 15%포인트를 더 추가로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이 15%포인트는 다른 후보한테서 가져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규 유입 반, 그다음에 어떤 그 선호도를 바꾼 대상 반 이렇게 이제 흡수를 했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40대 이상을 보면 의견 유보 숫자는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갈아타는 현상만 나타나. 선호 후보를 갈아타는 현상만 나타나는 거니까 자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20, 30대에서 이재명 지지세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를 확연하게 40대는 뭐 그냥 갈아타는 느낌이고 나머지는 확연히 드러난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이게 해야 무슨 됩니까?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치 관심이 높아서 선호하는 후보가 있는데 다른 후보로 갈아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의견 유보층이라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아하.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들어왔다. 이걸 흔히 이야기는 쉽게 뭐 외연 확장. 우리 항상 말하는 거 산토끼, 찌토끼 그렇죠. 말고 산토끼 잡으러 가라. 우리가 이제 정치에 뭐 껄핏하면 나오는 외연 외연 확장이 확장.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수치상으로 보기 딱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던 젊은 층이 그렇죠. 이재명 지지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치상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되지는 않는데 약간 다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 게 또 수치상 드러납니까? 이걸 뭡니까? 마저 살펴야 돼야만이 어떤 종합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긍정 평가자예요. 지지자들이라고 예, 봐야 긍정 되겠네요. 평가자의 차기 주자 선호도를 그 따로 떼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요. 네. 뭐냐면 1년 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낙연 대 이재명의 선호도가 48대 3이었어요. 참 이게 크게 차이 났네요. 압도적으로 이낙연 대표 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네. 근데 1년 후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낙연 21, 이재명 44로 바뀌어 있어요. 자, 엎어졌네. 또 하나. 어허. 그러니까 긍정 평가자 가운데 이재명 플러스 이낙연 지지 그러니까 선호도 총합을 보면 네. 1년 전에는 51이었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65로 올라가요. 더하기를 하면 딱 그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해요. 음. 첫째, 언론이 껄핏하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른바 친문 표심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네. 비토 심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제가 하죠. 볼 때 이걸 보면은 일정하게 어떤 이재명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약간은 있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요 21%가 좀 그걸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재명으로 갈아타지 않고 이낙연을 계속 지지하는 비율이 21%라는 거. 그게 이제 1년 전에 이재명 지지율 3%고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이 사람들은 나 그래도 이재명은 싫어. 이런 어떤 심리가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아하.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재명의 44%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요. 자, 1년 전에 이낙연 그 대표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게 48%였는데 네. 이 가운데 21%로 줄어들었으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이 가운데 27%포인트는 이재명한테 갔다고 쳐. 네. 거기다가 예전에 있던 3% 하니까 30%를 30. 갔다고 쳐. 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14%포인트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지만 이재명도 싫고 이낙연도 싫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14%가
이재명이면 되겠다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낙연도 싫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음흠. 이낙연 비토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뭐냐면 쌤쌤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하. 이재명 비호층, 비호감층이나 이낙연 비호감층이 비등비등했다. 비슷비슷하다. 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자, 거죠. 지금 제가 참 들어보니까 더하기 하면서 조금 복잡한데 아주 쉽게 분석을 해줬어요. 우리 모털도사님께서. 네, 숫자는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네. 확장 요인도 분명히 있고 음. 안티 요인까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 반년 전에 이재명과 이상계 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아하. 이재명 지사는 정치 행보는 최소화하고 음흠. 정책 행보를 최대화하는 노선을 계속 밟아야 한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난 반년 동안 이재명 지지율 상승세의 동력이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었던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정책이니까 20, 30대인데 뭐 어필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지사는 그 동안의 정치 행보는 상당히 많이 자제를 했던 부분이 네. 분명히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 요인에서 찾는 게 맞다. 네.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책 행보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가설이 성립이 되죠. 음흠. 다만 반년 전에 제가 이재명과 이성계 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행보를 가는 게 이재명 지사에게는 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때의 네. 정책 행보 환경과 하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책 행보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환경이 달라졌다. 네. 어떤 환경이길래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 환경과 정책 환경이 있는데 예. 자, 정치 환경부터 정치 환경부터. 자, 이재명의 독주 체제가 너무 음. 빨리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금 어제 이제 그 인터뷰 때 김종민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당 일각에서 경선 일정을 늦추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책 도전 내지 견제로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늦게 한다면 지금 1위가 불리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그럼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을 안 해야 될까요?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대응을 안 하자니 이런 목소리가 커질까 우려가 그렇죠. 되고 대응을 하자니 오히려 정치 싸움이 휘말려 들어갈까 이건 우려가 정책은 아니고 정치적 측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죠? 대충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을 둘러싸고 정치 논란이 벌어지면 그게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안티 정서가 다시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언론은 당연히 이걸 또 친문 대 비문 프레임 속에서 묘사를 할 거예요. 언론 당연히 그렇게 묘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뭐냐면은- 반이재명, 뭐 친문, 비친문. 이재명 독주가 형성이 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견제는 계속 게릴라식으로라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면서 정치 행보를 보이면 언론은 그거를 친문 대 비문 프레임 속으로 계속 부각을 시킬 것이고 이재명은 정치 논란에 계속 휩싸여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안티 정서는 그에 더불어 비례해서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 중에 득입니까? 실입니까? 실이 제가 그래서 실이 커 보이네요. 조금 전에 정치 행보를 그러니까 아니라 정책 행보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자, 중요한 건 정책 행보를 둘러싼 환경인데 자, 정책 환경은 또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정책 행보를 어떻게 해왔냐면 약간 비유적으로 보면 치고 빠지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앙정치 주변을 돌다가 뱅뱅 돌다가 적절한 타이밍과 계기를 잡으면 훅 치고 들어와. 그래서 한 방 치고 싹 빠져. 그죠? 딱 맞아요. 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쐈다라고 네. 치는데 지금은 뭐냐면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샌드위치로 과거에는 자유롭게 치고 빠지기가 가능했지만 지지율 독주 양상이 나타나면서 뭐냐면 결박되고 있다. 샌드위치가 돼서 양쪽 협공 속에서 본인의 정책 하나하나가 뭐냐면 주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치고 빠지려고 돌아보니까 또 공격 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뒤에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우외환을 아하. 동시에 대비해야 되는 이전에는 공격수였는데 아하. 이제는 수비수의 위치로 바뀌었다. 이게 정책 행보를 뭔가 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달라졌다는 주된 요인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1위를 하다 보니 아니면 또 환경이 어쨌든 정치 환경, 정책 환경에서도
달라졌다. 그런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지지율 덕주 양상을 보이는 순간에 정책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정책과 정치를 사실은 나누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별로 그리고 의미 지지율이 낮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죠. 상당히 높아져 버리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힘이 실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제가 그 이해하기 쉽게 이재명 지사 입장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네. 한번 자 봅시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공격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강점은 끌어내리고 네. 이재명의 약점은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격의 포인트는 그거 딱 그렇죠. 그거죠. 예. 근데 앞서의 분석에 따르면 약점은 여권 내 안티 정서인데 네. 자 지금 당장에는 이걸 공격하는 게 이걸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야권에 있는 공격수가 이재명은 친문이냐 아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권 공격수의 입장에서는 경선이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자중질환을 유발한다는 또 역공을 불러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약간 리스키한 시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치적 공격을 감행할 때가 아니고 이재명의 강점을 끌어내리는 게 오히려 골이다. 그렇죠. 그게 유효한 공략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의 정책을 치는 게 곧 정치적 공격이다. 지금 당장은 정책을 건드리기 낫다는 거네요. 바로 강점을. 그거죠. 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지율 확장 요인을 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지지세 확장의 비결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사회경제적 개혁성. 이것이 젊은 층한테 어필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지지세 확장세를 꺾으려면 이 정책 부분이 이건 영 아닌 거야.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어필을 계속 젊은 층한테 던져야 돼요. 바로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격이 뭐냐면 기본소득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기본소득을 갑자기 또 문제 삼아요.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유승민, 예. 여권에서 임종석 임종석도 얘기를 하죠. 계속 기본소득만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주유소 정신. 나는 네. 한 놈만 뺀다. 그죠? 예, 딱 주유소 같이 계속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이재명 지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결국은. 그 연유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본소득만 치는 이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저도 참 알듯 말듯하고 좋을 듯 나쁠 듯 잘 모르겠어요.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자, 이것도 역시 이재명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예, 한번 예, 예. 풀어볼게요. 네네. 자,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공격하더라도 두 개의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지사로서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정책, 예를 들어서 보편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주는 저는 받았답니다. 경기도민입니다. 되게 그거 좋아요. 말하는 거죠. 예, 예. 이런 걸 치는 루트가 하나 있고요. 네. 다른 건 큰 그림으로 지금 머물고 있는 기본소득을 치는 루트가 있어요. 두 개네요. 두 개. 이 둘 중에 어떤 루트로 치는 게 효과가 날까? 당근 후자예요. 기본소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보편 재난지원금을 그 치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 공격해봤자 이재명 지사는 왜 떠드세요. 저는 뭐 기받고 그냥 네. 집행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네, 님은 떠드세요. 저는 갈게요. 해갖고 지사예요, 어차피. 바로 실행해 버려. 그렇죠. 왜냐하면 실행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실행해놓고 그 다음에 도민들의 호의적 반응을 끌어내. 그렇죠. 끌어내서 그거를 자신에 대한 공격의 엄폐막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당성을 홍보할 수 있죠. 봐,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공격의 예봉이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판을 깔아주는 결과만 빚는 거죠. 오히려. 이걸 치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선명한 정책 행보를 오히려 홍보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을 봅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때리면 이재명 지사를 진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아,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의지예요. 그렇죠. 그죠?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음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러니까 반응은 네. 자기 관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로 확 갈릴 거고 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이재명 지사의 대중 동원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어 버려요. 줄일 수 있는 거죠.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공격이 용이해요. 그럼 왜 공격이 그러냐면 편하죠. 복잡한 논리를 댈 거 없어. 재원 대봐. 돈 있어? 돈 있어? 재원 대봐. 예. 쉽게 하면 돈의 논리만 대면 돼요. 이러면
돈의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계속 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검증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반박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창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네. 여기에 세 번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뭐죠?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다른 정책 요인은 손안대고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그 정책에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의 모태가 되는 게 바로 기본이에요. 그잖아요. 기본. 그렇죠. 이게 기본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전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나머지 정책 요인들은 고구마 줄기에 딸린 고구마가 되는 거 줄줄이 딸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딱 들으니까 아주 논리적이에요. 우리 모털도사는 항상 논리적이겠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재명 지사 지금 입장에서는 이 기본소득 논쟁을 앞으로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바로 그래서 이 그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에는 두 가지 난점 내지 장벽이라고 해도 돼요. 이 두 가지 장벽이 있는데 네.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효과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난점. 제 경기도는 한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더 되잖아라고 할 수 그러면 있는 끝이에요, 사실은. 여지가 없다라는 점 하나. 없네요. 두 번째, 돈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두 가지 난점 장벽은 상당히 심각할 것 같긴 해요. 이게 근데 이재명 지사를 치는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난점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강점이고 이거 포인트가 되죠. 이걸로 하면 그렇고. 쉽게 공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여야 공이 기본소득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지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청기 누설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화두, 네. 과연 이재명의 지지율은 견고한가? 이 화두를 던진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제 결론이 나오네요. 네. 이해되시죠? 예,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네. 기존 정치 판도에 뛰어들지 않았던 젊은 층을 끌어들이면서 그리고 기존 지지층 중에서 개혁 열망이 큰 층을 끌어들이면서 지지세를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했는데. 근데 이들의 충성도는 탄탄하지가 않아요.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언제라도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층이에요. 네. 그잖아요. 다져지지가 않은 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고정 지지층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층이 기본소득 논쟁의 경과를 보면서 이재명 선명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지했는데 저거 보니까 허당이네. 뭐 안 되네. 안 되네. 에이, 이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끝이에요. 그냥 간다라는 거죠. 아하. 그렇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확장 요인이 축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180도 뒤집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취약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장기판에 비유하면 지금까지는 조를 앞세운 싸움에서는 성과를 보이면서 지지율 확장을 이루었는데 네. 차포 싸움에서 밀리면 하하. 졸로 벌어들인 것은 한순간에 간다. 야, 진짜 비유가 좋습니다. 예. 그잖아요. 네. 뭐 틀린 거 아니 맞죠. 저를 가지고 갔는데 네. 차포에서 그냥 뭐.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1차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여야 협공으로 기본소득 공격이 개시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공사에는 제가 볼 때는 오픈 게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보궐선거 요인 때문에 집요하고도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아직은 그렇죠. 간헐적이에요. 지금 기본소득에 초점은 맞추고 있지만 간헐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직후. 그렇죠. 아마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고리 삼아서 계속 때리게 될 거예요. 자,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어떤 그 정치적 도전과 공격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방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차 변곡점이 될 거다. 이야. 정리라면. 그래서 견고하다라는 결론은 절대로 내릴 수 없다.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입니다. 1년 전에 청기 누설에서도 이 다음 이 대선 얘기를 네. 하면서 우리 네. 모털도사께서 네.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이슈,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 맥락하고 그대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바로 같아요. 그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나 예상. 저는 네. 모털도사한테밖에 못 들었는데. 그랬나요? 예, 어쨌든 아니 왜 그래요. 보자고요. 신자유주의 광풍 때문에 네. 사람들의 삶이 되게 불안정해졌어요. 네.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 물결까지 겹치면서 삶의 불안정성은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버렸어요. 아, 거기다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불안정성은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삶의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대책이 그렇죠. 뭐냐? 그게 정치에서 대선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이게 대선 때 나오는 아.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거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기본소득은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처방전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침 그게 총선 국면에서 그때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썼었잖아요. 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촉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장될 거다. 이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자 기본소득 좋은데 이게 진짜 처방전 맞는 처방전이냐? 네. 처방전의 효능을 두고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죠? 그러네요. 저는 이거 있잖아요. 뭐 이재명이니 유승민이니 뭐 임종석이니 이낙연이라고는 개인 인물 요인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이 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대선판을 휘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 논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운영 대강을 마련하는 것이고 아하. 대한 국민의 삶의 안전망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은 오히려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네. 찬성하는 쪽은 자 그러면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될 거고 네.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갈수록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 시대적 추세에 대한 처방전술을 반드시 대선에서 답을 내놔야 되는 대선 주자들은 의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아하. 그게 지금 불붙고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요. 이재명 지사의 뭐 정책 명운이든 성패든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붙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야. 그리고 거기서 최소한의 공감대로도 형성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작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독주 체제, 지지율 얘기를 하다가 굵직한 어떤 얘기까지 다음 선거의 이슈.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다가 코로나든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재난 상황에서 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거에 맞는 정책이나 지도자를 원하는 게 사실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대 정신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얘기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다음에 목소리 이재명 지사한테도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치고 빠지기라고 네. 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거예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한 그렇죠.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본소득에서 전면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 피하면 안 된다. 그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빠진다. 그 순간에 빠진다. 저는 이 말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재명 지사님 보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야 많은 분들이 지금 야 기본소득은 사실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어찌 부분인데 보면 우리만 안 가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보지 않은 길이죠. 가다가 말았던 국가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네. 주민 배당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예. 그건 석유가 많이 나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아프리카 브라질 이런 데에서 실험적으로 한 적이 그렇죠.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 해본 적이 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었거든요. 없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 부결됐어요. 네, 붙일 거냐 말 거냐 했다가 안 됐죠. 네, 안 안된 됐죠. 거고. 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된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글을 줬는데 예창님이 기본소득은 복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하는 것이다라고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는 것 같고요. 네. 신토방님도 기초노령연금 등등 기존 복지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조금씩 기본소득 실천하는 건 찬성.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 할 때 항상 이 얘기 나더라고요. 이제껏 주던 많은 복지 체계가 기본소득 하면서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걸 반대 논자들이 꽤 많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으면 기본소득도요 버전이 하나가 아니에요. 별게 뭐 너무 많아요. 버전이 우파 기본소득 개념이 맞습니다. 있고요. 좌파 기본소득 개념이 있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복지수당과 새로 도입되는 기본소득을 매치시킬 것이냐 네. 다 통합할 거냐 다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찬반 논쟁이 벌어지다 본다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놔야 될 거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뭔데 도대체? 음. 똑같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그 얼스무당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기본소득과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기본소득 개념이 다르면 백날 토론해봤자 싸움밖에 안 돼. 평행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기본소득 논의가 정의된 다음에 또 논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안 되는 거죠. 아직 초입 단계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반대하는 분들 꽤 있어요. 소소송님은 앞으로 경기도 시장 되는 사람 빚 갚느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저 10조 뭐 몇 조가 지금 나갔었죠.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도 정치 참여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참여 맞습니다. 투표장에만 가는 게 정치 참여가 예,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그나마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는 거대 담론에 대한 국민적 토론인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거는 찬성론자도 좋고 반대론자도 좋고 치열하게 붙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는 곧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한땀님 기본소득 다 같이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축처로 가는 길이다. 누구에도 득될 게 없다라고 네. 반대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예. 이 빅싱글님이 큰 싱글이신가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그 증세는 부자 증세가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뭐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민초의 꿈샤님 말이 아마 우리 마지막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놔라.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그래서 놓고 뭐 기본소득에 서는 거 저는 이거는 되게 발전적인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더 붙어라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기본소득 참 말은 그냥 기본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게 어떤 얘기가 될지 그러니까요. 참 아주 큰 주제인데 오늘 그래도 조금 그 초입까지는 가본 것 같아요. 우리 그래 모털도산 항상 이 보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치학 교과서하고 이런 인문학 교과서랑 현실 정치랑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침 뭐 잘못 왜 아니 기술 제가 기술이라 표현하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기술. 예. 네. 뭐 좋아. 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어떤 공부가 아니면 자기 능력이 늘어나는 배우는 느낌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 현실 정치에 있는 분들도 어떤 이론하고 어떤 실천하고 가교 역할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민망하게. 아무튼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화두를 제가 이렇게 던졌잖아요. 이재명의 지지세는 견고한가? 네. 하는 거 봐야 된다. 하는 거 봐야 된다가 정답이고요. 결국 기본소득 얘기로 마무리가 그렇죠. 네. 됩니다. 자, 날씨가 조금 주말에는 풀린다고 하니까요. 주말에는 또 뭐 화창한 날씨 좀 즐겨보시기도 좀 즐겨란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방역 수칙 지키면서 네.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청기 누설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